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300억 이상 투자 요청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신축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제조업체 위주의 사업계획서인데 300억 이상을 투자받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요청서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투자자들이나 은행권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안을 낼 수도 있고 1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2차, 3차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 자료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만드는 것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무조건 많은 양이라고 좋은 투자자가 발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팩트 있고 간결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연역에 대한 서술을 쭉 해주는 당연한 기본이겠죠. 그리고 비전 및 경영에 의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치 및 입지 여건, 공장에 어디에 위치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장 입지 여건이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 최적화된 조건이다. 물류 여건 및 철강 수요주의 중심점이고 우호적 인가공경이 이미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장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미 되어 있고 어떤 시와 투자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다면 더 볼 것도 없죠. 솔직히 끝난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인원 계획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적 전망, 국내적 전망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산업 동향이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은행권이나 전문투자 은행에서는 이러한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국내적 전망도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템이 철강 쪽이었는데 철강제 수급으로 인해서 국내도 소비도 되지만 전문 철강 단위 개념이 좀 있어서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및 방향, 영업에 대한 부분, 원가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 새로운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력 향상, 기술 부분하고 원가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가가 절감이 될 수가 있고 기술적인 건 새롭게 기존에 하지 못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 증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더도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은 자명할 것이고 수출이 어느 정도 선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SWOT 분석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또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SWOT 분석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아이템에 어떠한 내용을 투자를 내용을 하고 투자 여건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의 좀 비고란도 상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으시고 그리고 금액 단위도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캐파, 생산능의 캐파도 분명히 톤 단위라든지 매출 단위인지 분명히 넣어 놓으시고 금액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지금 기존에 되고 있는지 부분도 넣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장이 증축이 되고 기존 설비 대비 30% 향상이 될 것이고 연간 6만 통의 증가의 효과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받아 신규 부분이 설립이 되고 어떠한 가공도 되고 뭐도 만들고 년 48만 톤 이상이 될 것이고 협력상 및 인간공 체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도 나타나고 또 물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넣어놔야 됩니다. 어떻게 운송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할 것이며 지역 거점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고 예상 매출은 어떻게 되고 당사 매출분의 운송비는 제외되고 타산 매입 시 10배 신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도 넣어 놓으시면 절감도 되고 내가 투자한 데에 따라서 효과는 분명하겠는데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설비 투자 및 MOU를 체결해서 2014년에 1,300억 원의 매출이었지만 공장 설비나 300억 이상 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게 됐다면 2014년에는 1,300에서 2,000억 꽤 많이 오른 거죠. 적게 오른 건 아니죠. 2,0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MOU 계열 체인한 데 따라서 뭐 투자 규모가 280억일 때 예상 실적은 이 정도 나오고 추정 매출은 500억, 추정 이익은 30억 이런 식으로 손익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아이템별로 이렇게 추정 매출과 추정 이익, 원가 계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추정 손익까지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이고요. 설비 투자가 30억 댐으로 인해서 연간 12만 톤 이상이 되고 추정 매출은 170억, 50억 그리고 뭐 스틸 가공이나 뭐 이런 기타 가공, UVC 활용 등에 있어서 48억, 60억, 7억, 뭐 6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370억 이상 되고 400억 이상 됐을 때 추정 매출은 778억 그리고 추정 이익은 93.2억 정도. 말 그대로 여기서 추정 이익은 보통 영업 이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경상 이익까지 뭐 세전 이익, 뭐 세후 이익, 뭐 EBITDA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경상 이익까지는 분명히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타내는 부분도 그래프 형식으로 좀 나타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공장 신축 및 설비 공사 계획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이기에 따라서 총 공사 기간, 총 공사 금액 등에 따라서 도표로 보여주는 것도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추정 손익계 전체적으로 아까 아이템별로 나누는 각각의 공장 뭐 아이템별로 이런 추정 손익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이나 아이템별로 대하는 매출액, 매출 원가까지만 나오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합계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업부별로 나눠져 있으면 사업부별로 나눠져 있겠지만 각각 아이템에 대한 매출하고 원가, 이익까지만 나오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합계적으로 14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상,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런 식으로 추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출액 그거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단위당 단가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요. 원가 부분과 원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부분은 간단하죠. 어느 정도 매출액이나 원가나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게 다 비율로 퍼센트로 나누면 되니까 작성을 다 하시고 난 뒤에는 퍼센트 비율을 항상 보고 끝에 부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퍼센트를 항상 구성비를 어떻게 해놓았는지에 따라서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다고 싶으면 그건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손익계산, 추정 손익계산서가. 그리고 최소한 뭐 단기 순이익까지는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뭐 경상이익까지 나타내 주시는 것도 더 좋고요. 당연히 뭐 감가상각비 형태나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공장을 신축하고 이렇게 되는 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는 기본적으로 보는데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있죠. 말 그대로 내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얼마의 이익이 나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감안을 했을 때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되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말 그대로 공장 신축 투자 분석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는 실제 예상 매출 내역 투자비 기준가 대비 매출 내역을 갖다가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토목 관련 뭐 투자 사무동 정밀 가공 뭐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에 감가상각비도 다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금 유출 뭐 투자가 뭐 2014년도에 3495 100만원, 31000 100만원, 6200 100만원 정도에 들어가고 이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뭐 4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된다면 영업이익 부분은 2015년부터 뭐 유입이 발생을 하고 뭐 2000년도 유입, 3000년도 유입, 4000년도까지만 투자를 하시면 5000년도부터 이익이 발생해서 2015년까지 406억 이상이 투입된다면 4000년도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뭐 물론 이렇게 계산은 나와 있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1차년도나 2차년도는 줄일 수가 있죠. 공장 투자를 안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보통 이런 IRR 자료, 투자회수기간법, NPV법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보통 저는 좀 빡빡하게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보시면 지급 이자율을 보통 뭐 7% 하시는 분도 있고 8% 하시는 분도 있고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 이자율 뭐 5%에 리스크율을 항상 집어넣습니다. 리스크율을 뭐 형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년차의 수익이 예상 수익을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n승 제곱근의 형식으로 계산을 해줘. 제곱근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는 보통 이런 할인율을 갖다가 지급 이자율만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뭐 5에서 7% 넣는 분도 계시고 심하게는 뭐 10% 이상 넣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자율 플러스 리스크율 2% 해가지고 뭐 7% 이상, 많게는 저는 10%까지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좀 위험물, 투자 평가서를 작성하나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투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항상 좀 리스크율을 항상 적어 놓습니다. 왜? 미래에 일어날 가치를 그걸 누가 합니까? 2년 뒤, 3년 뒤에 이자율이 지금은 평균 금리가 3.5%이지만 갑자기 2년 뒤에, 3년 뒤에 평균 금리가 4%가 될지 5%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리스크율을 2% 정도 또는 3% 심하게는 그런 식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 놨을 때 충분히 고위험군에 대한 리스크율까지 잡아놨구나. 그럼 더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회수 기간법으로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투자금 유출에 투자비가 이 정도 투자가 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까지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뭐 4차년도 이상부터 원금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투자회수 기간법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NPV 순현재가치법 이자율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유입된 이자율을 감안한 계산식과 유출, 투자비죠. 투자비 부분을 뭐 빼줬을 때 이익이 남는다. 그럼 당연히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출, 당연히 현금 유입 평가가 현금 유출 평가를 빼줬을 때 0보다 크다면 현금 유입이 492억 그리고 현금 유출이 406억 당연히 순현재 가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투자회수기간법도 투자의 타당성이 맞을 것이고 순현재 가치법도 투자에 타당하다는 검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법 IRR 계산법입니다. 현금 유출이 마이너스를 보고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IR 지수 전체적으로 IR 지수를 이렇게 계산식으로 해서 보면 IR이라는 건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할인율, 즉 현금 유입 평가에서 현금 유출 평가를 빼줬을 때 0보다 크다면 투자에 대한 채택이 되고 IR 지수가 할인율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정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0 이상 이런 식으로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언제인지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내용도 투자를 할 때 보고서에 넣어 놓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템과 이러한 내용과 이렇게 하겠고 투자 횟수는 언제 될 것이고 수년제 가치면 이렇게 되고 투자에 타당하다. IR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돼서 투자에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줬을 때 과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문 투자자나 은행권에서는 100%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고 투자 계획서나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기의 있는 캐파나 커리어를 늘리는 것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 또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